오늘 DSR의 3파는 기존 조정 기간 안에 있는 3파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3파예요. 그래서 연장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대창은 조정을 더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요. 거래량을 터뜨렸으면 좀 쉬는 기간이 있어주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기다려보죠. 지금 보면은 다 이전에 거래량이 터졌던 것들 위주로 터지고 있어요. 오늘도 오전에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맞물려서 현재 시장 보기가 매우 좀 아쉽습니다. 그나마 좀 다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현재 DSR. 이미 고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었겠죠. 그래서 현재 기본적으로 눌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수가 오늘도 별로네요. 확실히. 일단 외국인이 아침부터 신나게 팔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언제쯤 분위기가 좋아질까요? 자, 안 내려올려나? 또 대비를 또 해야 되겠네요. 5,860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고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표면상에 드러난 고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돌파하는 것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더 빠지면 기준이 또 바뀌게 될 거예요. 어쨌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정을 해야겠네요. 5,780원. 아니면 확실히 눌려주면 고맙겠죠. 그러면 이러한 반등폭은 한번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흐름은 매우 좋습니다. 지금 파동이 줄었어요. 그렇죠. 지금 진폭이 엄청나게 줄어 있습니다. 매우 좋은 상태예요. 이 정도면. 그 다음은 뻔하거든요. 얘는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아주 확실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진폭이 작을 때가 유리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쉽게 받아들이면 매매를 못할 텐데 제대로 공부를 해본다면 되게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5,780원을 돌파를 하네요. 조금 기다려 봐야죠. 예, 봉을 완성을 시키고 어느 정도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지 좋습니다. 57초, 58초. 자, 괜찮아요. 지금 이제 진입을 하면 됩니다. 5,780원. 이건 돌파하겠다는 얘기예요. 5,780원. 그 부근에서 내려오면 바로 근처에서 사면 됩니다. 대기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뭐 미리 걸어두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부근을 노려봅시다. 90원, 70원 뭐 이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고요. 자, 돌파하기 전에 주면 좋을 텐데. 자, 이 정도면은 이제 놓쳤다고 봐야죠. 이런 식이에요. 타이밍을 잡는 법을 아시겠어요?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튄다. 이 성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타이밍도 잡아낼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가격 밑으로는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57, 60, 120. 좀 꽤 올라갔네요. 그래도 4%.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매매하시다 보면 아쉽게 계속 놓치는 거죠. 돌파를 덜 확인하고 미리 들어가자니 그거는 좀 불안하고 돌파를 확인하면 늦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우스에 손가락 갖다 대고 딱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되게 간단한 개념이잖아요. 이 수렴과 확산은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뭐 보이게 될 겁니다. 얘는 당연한 결과예요. 이 상태가 있었으니까 이런 것도 되게 효과적으로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럼 이제 저는 또 다른 걸 또 찾아서 떠나야겠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길 말이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 이 진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보시면 좋아요. 이 매수가도 매수가인데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적절한 때를 기다릴 수가 있게 돼요. 타이밍을 잡는다고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사실 끝이 안 나요.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이 변동성의 변화의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종목이 잘 안 나오면 한번 만들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점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DSR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 DSR을 다시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진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머릿속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그냥 떠오르면 그냥 얘기해 볼게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말이 이제 진폭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럴싸해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뭐 별거 아닙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단타 매매는 이렇게 진폭이 작을 때 유리합니다. 그때부터 관찰을 시작을 해야 돼요. 거래량이 이렇게 아예 없을 때는 그날 하루 종일 1% 내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거래가 붙기 시작을 하면은, 오늘처럼 붙기 시작을 하면은 최소 1에서 3% 정도의 진폭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거래량이 발생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는 종목, 지금 현재는 DSR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그런 종목들은 1에서 3%보다 더 작은 진폭이 발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얘는 최소한 움직이면 이 정도 수준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아주 작은 진폭이라면. 이거보다 작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려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왜 동전 던지기를 해서 연속적으로 같은 면이 등장하는 만큼 다음번에 반대면이 나올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이 막 올라가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거래가 붙은 상태에서 이 정도 진폭이 최소한이라면 이후엔 파동이 커지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이해되시겠죠?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다면 이걸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매매할 때 떠오르질 않아요. 저는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니까 혹시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만 넘어가면은 절대로 매매할 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끝없이 해야 하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러한 자리가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보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기다리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진폭의 개념을 매매에 반영할 수 있는 이유는 사회 현상에서 균형과 조화라는 개념이 있죠. 그런 것 자체가 순간적으로 잠시 나타날 뿐이지 연속적으로 계속 존재할 수는 없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이상하죠. 차라리 세력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균형, 조화, 어떤 밸런스, 이게 연속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강렬하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균형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 밑에서만 사면 되겠네요. 얘가 균형이라면 그거보다 쌀 때. 그런데 그런 가격은 아시다시피 없죠. 왜 없을까요? 이건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옛날에 캔커피를 가게에 들여다 놓을 때 개당 190원에 가져왔단 말이에요. 500원에 팔면 적당한가요? 아니면 800원이면 좀 비싼 건가요? 똑같은 걸 자판기에서 1000원에 파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엄청나게 비싼 건가요? 제가 만약에 단골 손님에게 그냥 그 캔커피를 드리면 그거는 저한테 손해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형평성이 어긋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정 가격은 얼마에 팔았을 때 적정하게 팔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걸 또 누가 판단해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가격이 될까요? 애초에 그런 적정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어떤 상황이나 상대방과 합의한 결과물, 그게 잠깐의 균형이 되는 것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에 의해서 그 순간에 합의한 결과물, 그게 균형이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그게 계속 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자영업자분들 이야기이긴 하지만 최저시급이 올라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그 비용을 또 충당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또 바뀌는 거죠, 균형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회현상에선 균형과 조화는 영원할 수 없다.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이다. 잠시뿐이다. 얘는 간단해요. 이렇게 흐르다가 무슨 자극을 받으면 아래로 확 빠지든가 위로 한번 튀어주든가 이 상태가 될 겁니다. 그 자극은 이제 어떤 거래량으로서 볼 수 있겠죠. 호가창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보일 겁니다. 우리는 중간을 설명할 수 없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멩이 하나하고 돌무더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구분할 수가 있죠, 저희는. 그런데 돌멩이 몇 개부터 돌무더기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죠. 수학의 평균을 이용하면 돌무더기의 기준이 나오나요? 이 단수는 하나밖에 없고 얘는 이 복수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무한대죠, 무한대. 무한대로 확산할 겁니다. 그래서 평균은 의미가 없게 돼요. 그 중간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폭이 이렇게 적은 수렴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저희가 이런 걸 이제 스테이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반대로 이제 파동이 커지면서 진폭이 커지게 된 상태는 비교적 불안정적입니다. 언스테이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중심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중간을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근데 저희는 이걸 알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수렴된 상태와 확산하는 상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대입하면 진폭이 적은 상태, 진폭이 커진 상태.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표현할 수 없는 어중간한 자리에서 매매를 많이 해요. 진짜 어중간한 자리. 제 기준에선 그렇게 보입니다. 그 어중간함도 중간이라고 한다면 그게 수렴을 할지 확산을 할지 그 가능성마저 좀 애매모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뚜렷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건 좀 이야기가 돌아가는 건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신이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변동성 매매를 하는 사람인지 이걸 자기가 몰라요, 스스로. 쉽게 표현해서 이 종목의 추세가 살아있다면 이럴 것이다. 이걸 전제하고 매매하는 것이 추세 추종 매매고 어떤 힘에 대한 파급력은 이렇게 드러날 것이다. 이걸 전제하는 게 변동성 매매예요. 사실 추세 속에 변동성이 있고 또 변동성 안에 또 추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기는 해요, 사실. 그런데 서로 섞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설명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가진 주된 어떤 매매 성향에 따라서 골라야 할 종목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거래량이 잘 나오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자신하고 맞는 종목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구나 좋다고 말하는 상승장에서도 나하고 궁합이 맞지 않는 종목만 나오면 매매를 못해요.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예 반대로 다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락장에서도 나한테 딱 들어맞는 종목이 나오면 매매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은 DSR이 저한테 맞는 종목이에요.
오디텍. 오디텍도 저한테 맞는 종목이에요. 전 거래일 같은 경우에 오디텍. 또 마이크로 디지털. 얘도 저한테 맞는 종목입니다. 제 궁합에 맞아요. 제가 하는 매매 스타일에 들어맞는 차트예요. 그런데 S넷은 저랑 안 맞아요. 저 차트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차트의 전체적인 흐름이 S넷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 흐름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그림이죠. 저는 이런 종목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제 한계입니다. 제 그릇의 한계예요. 바라보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거를 정말 잘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오디텍, DSR, 마이크로 디지털 얘네들은 달라요. 크고 작은 변동성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상승하는 종목이라도 상승하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그게 매매 성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매매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성향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둘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매매 성격이 정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추세 추종 매매와 변동성 매매 중에 나 스스로 어디에 더 납득이 가는가, 내가 수긍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결정이 되어야 손가락이 나가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을 견고히 하면 다른 한쪽은 어느 정도 알아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신 있는 한쪽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파동폭이 커다란 진폭을 냅두고 이 좁은 진폭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했던 얘기랑 거의 같은 얘기인데 주식에서 수렴은 한쪽으로 가까워진다라는 어떤 경우의 수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확산은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수렴이 되고 나면은 이거보다 더 수렴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럼 이 친구의 방향성은 뭐 위로 방향을 가지든 아래로 방향을 가지든 이 친구의 파동은 이후에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확산된 상태에서 매매를 시작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그냥 수렴을 할지 아니면 더 큰 확산을 보일지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 자체가 매우 어정쩡하게 돼요. 이 확산 국면에서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확실한 방향성을 가질 때 추세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 매매를 이제 접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여유 있게 차트가 수렴한 상태를 잘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여유 있게 기다려 보는 거예요. 큰 파동에서 매매를 하면 얘가 수렴을 할지 더 확산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매 결과도 상당히 랜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매 일지를 써도 혼란투성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진폭이 적을 때 참여한 사람들의 손익은 구분 짓기가 어렵죠. 그런데 강렬한 자극을 받게 되면 참여자들의 어떤 생각이 막 뒤섞이게 됩니다. 위아래로 막 뒤섞여요. 왜 그럴까요? 이때부터는 이때 참여한 사람들의 손익이 구분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막 뒤섞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익은 그 변동성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사이의 특이점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러려면은 시점이 이 구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붙은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진폭이 줄어들게 되면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일단 한 발을 앞으로 디디려면은 발을 땅에서 떼어야 하는 직전 단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확산하기 이전에는 수렴이라는 진폭이 작은 상태라는 직전 단계가 항상 있어요. 얘는 이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자극을 받고 위로 튀거나 아래로 빠져요. 분명히. 그게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리한 결과물을 줄지 모르는 상태라면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몇 개 찾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변동성 매매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수익과 피하고 싶은 어떤 손실은 모두 파동의 확산 안에 같이 있거든요. 이때는 수익 보는 사람, 손해 보는 사람 나누기가 힘든데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 나면은 여기서부터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똑같아요. 최대한 수렴한 상태의 주가가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확산하는 때를 기다리는 게 어떤 진폭을 활용한 단타 매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좋은 방향성이라는 것은 뭐 주가의 위치와 지수의 흐름, 탄탄한 재료, 뭐 종목이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고 있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